좀 이렇게 어, 좀 완화한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사회 교수는 좀 정용원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 강민정 의원님 여기 위원실에서 먼저 요구 자료하고 하면서 아마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아마 본인이 제 생각하고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도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마다 또 본인이 느끼는 과목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편협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원래 뭐 짧게 얘기를 하고 짧게 딱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자리면 읽으면 되는데 그냥 앞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인데 이따가 이렇게 토론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한쪽의 입장을 바라보거나 저도 이제 자사고긴 한데 저희 학교 못지않게 다른 데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많이 이렇게 사정을 좀 많이 보고 경험을 하고 있는 처지라서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좀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여기서 다 합의가 됐는데 여기 다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에서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재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제 당장 정보에 대한 이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하면 당장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긴 있겠구나. 그러면 대입 정보에 대한 불이익이 제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벌써 지금 5월달, 4월, 5월, 6월이면 대학에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학교에 입시 이 대입 설명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많이 와서 듣고 학생들도 관심 있는 대학에 와서 들어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도 진학지도부라든가 이런 진학 관련된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의 실적, 우리 학교에서 몇 등 정도 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거의 스톱이 돼 있는 상태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보면 선생님들이 출결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고 다 전화를 일일이 다 돌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솔직히 우리가 하던 대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PPT 갖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영상으로 찍어야 되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영상 기록물로 남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반복해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많아지면서 솔직히 지쳐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적어온 거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뭐 정책을 대안을 내라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거 여기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쭉 한번 적어본 게 다예요. 짧게 적었는데 1번 보면 중고등학교에 미친 영향에서 보면 고3하고 고1을 약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학종에서 대학 지금 다 여기 정책 내는 게 학종인데 저는 대학이 발표를 하지 않았어도 제 생각이에요. 대학에서 이렇게 크게 발표를 하지 않아도 이건 대학이 발표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좀 삭제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지. 대학은 지금 3학년 1학기에 재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빈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당연히 하죠. 고려를 똑같이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똑같이 학종에서 비교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전통적으로 학종에서 재수생을 뽑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을 위한 제도라고 봐야 돼요. 학종은. 그 실질적으로 합격 비율을 보면 아까 3개년간 평균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에서 재학생과 재수생의 현재까지의 통계를 넘어서는 비율로 재수생들을 뽑기는 굉장히 대학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정성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는 지금 3학년 1학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뽑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3학년들한테 보면 정시죠. 정시인데 다행이다 뭐 아니 이 상황에서 다행인 건 내년서부터 정시가 40%잖아요. 40%인 경우고 지금은 이번에는 뭐 전국적으로 한 3%?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서는 30% 가까이 이렇게 되긴 하는데 매년 보면 재학생, 재수생의 비율은 약 1대4 정도 아니면 뭐 3대1 정도로 재학생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는 뭐 반반 또는 뭐 재수생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민현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재수생이 많이 들어올 거로 보여진다는 거는 사실상 체감도 그렇고 13만 명이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재수생들 중에 한 2만 정도 지금까지는 제일 많았던 건데 한 2만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체감이에요. 그렇게 막 2배씩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정시에서는 분명히 재학생들이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기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들의 관점에서 지금 대학이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3학년 1학기 때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비교과 영역에 쏟아붓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본인이 정시 공부할 수 있거나 내신에 대한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2는 지금 고3은 지금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은 정시를 또 준비를 하고는 있겠죠. 근데 이제 고2는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지금 고3 애들은 고1, 고2 때 사실상 수능 과목에 탐구 과목 포함해서 수능 과목의 약 한 80~90%는 거의 다 배우고 3학년에 올라왔어요. 2월 18일 날 아마 31번 확진자가 터진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다시 1학기 준비도 또 일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수능 특강도 1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건 3학년 1학기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3학년하고 비교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수능 준비를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하는 또 정시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1학기에도 2학년 1학기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3학년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진도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내가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막 어떻게든 하고 있고 학교도 3학년은 전체 계속 등교를 시키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학년들은 지금 하루 등교 정지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학력의 빵꾸난 게 내년에 정시와 수시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2가 지금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고2는 또 약간 이제 저는 여러 이렇게 듣다 보면 연말 정도 되면 지금도 치료제는 있대요. 치료제는 어느 정도 좀 뭐 이렇게 유지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약은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좀 약간 그래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얘기해 보면. 근데 고1, 고2는 어쨌건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치명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고2하고 고3을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학종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학종은 내년에도 올해 결과를 보면 이 작년 그동안의 거하고 비슷하게 아마 재학생 중심으로 뽑을 결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보면 블라인드 평가가 올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왜 적어놨냐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분명히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이 블라인드 평가에서도 재수생이랑 재학생이랑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여기서도 대학에서 노력할 것 같고요. 여기도 3개년간 재학생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공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래요. 대학에서 학종은 재학생 중심으로 뽑는 겁니다 하고 공시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얘네들은 지금 재학생 중심으로 뽑고 있구나 하는 거를 결과로부터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네 대학이 아까 말씀하신 대학이 빨리 공식적으로 얘기해라. 재학생 80% 뽑을게. 아니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3개년 평균 재학생 유지해라. 이것도 반대의 어떤 이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학별 공고라는 건 대학에 지금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큰 불만이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재학생의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대학에서 알아서 잘 정성적으로 좀 조절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권고사항으로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3학년 1학기에 어제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좀 이렇게 어떤 입학 처 같은 데서 연락이 오는데 뭐냐면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뭐 어떤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은 하는데 지금 대학에서 축소하고 평가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인하대 같은 경우도 이 축소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봉사활동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여러 명이서 해야 되는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체험 활동 중에서도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전혀 어떻게 무리해서 그걸 하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표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학생이 그동안 뽑히던 재학생들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3학년 때 수상을 재수생들을 하고 있을 때 비교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발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두 가지만 있어도 그 올해 입시에 대한 결과에 대한 큰 어떤 데미지가 이제 컴플레인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면접 같은 건 뭐 이건 고대에서 면접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가능한 얘기고, 재학생을 고려해서 저는 이거 최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 선생님들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정시에서 많이 뽑진 않지만 정시에서 1들, 2들 받으면 등급함 6이 나오면 서울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1들, 2들 그러면 등급함 6. 그럼 등급합 7, 8이면 연세대 고려대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급합이 3등급 4개가 나오면 인서울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근데 3등급 3개라고 하는 것이 정시라는 내가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울대가 전교 1등이라는 이유 때문에 등급합을 낮추는데 2등급 3개에서 3등급 3개면 3등급 4개 또는 5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3등급 3개에 예를 들어 4등급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최저인데, 그럼 등급합 13이면 인서울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예를 들어 뭐 서울권에서 제일 낮은 대학이 어딜까요? 뭐 거기도 못 가요. 근데 그 기준으로 해놓는 건 좀 너무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라는 것은 좀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서 몇 개 이제 서로 가고 싶어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최소한의 어느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울대가 3등급 3개를 했잖아요. 3등급 3개를 온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게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는 전 절대 찬성해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지금 학종을 준비해 왔던 우수한 아이들한테 이 수능이 최저가 안 돼서 떨어졌을 때의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 1시는 저는 밀어놨을 때의 다양한 미뤘을 때 다양히 우리가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여러 조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미루게 되면 방법이 되겠느냐? 미루는 이유는 재학생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뤄주는 건데, 그러면 수능을 한 달 정도 연기하거나 2달 정도 연기하면 재학생이 그만큼 유리해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 2시간 동안 재학생한테만 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학기에 사실상 수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다들 선생님들께 알고 계실 텐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수능 때문이거나 학종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거나 이런 건 서로 공격한 얘기들이고, 1월서부터 공부하던 아이들이 한 7, 8월 정도 되다가 수시 끝나고 나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수능 한 달 정도 남기고 나면 완전히 이제 그러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지금 몇 달을 더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시를 연기해서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이게 완화되면 괜찮겠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굉장히. 그 다음에 9월 학기제 얘기는 외국은 지금 3월 학기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9월 학기제 거기에 3월 학기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예를 들어 휴가철서부터 해서 입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중장기적으로 당장 막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올해 만약에 9월 학기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당장 일단 우리 먼저 바꿔놓는 거예요. 좀 더 거국적으로 국회 차원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으로 9월 학기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전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그래도 좀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를 준비하는 재학생들은 학종에서 지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마 2학년 겨울방학, 지금 현재 고3으로 2학년 겨울에서부터 나 이제 정시밖에 없어 이러고서 준비를 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 3학년 이렇게 코로나가 어떤 학생들한테는 정말 집에서 보면 엄마들이 정말 이 얘를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를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학교 나가고 오고 하면서 3월 초에 정말 내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시간에 다른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많이 불리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3학년 이렇게 진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EBS 진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EBS를 이렇게 온라인 연계를 그냥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학기 초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수학 시간인데 이제 제가 직접 찍지 않고 EBS 들어라 이렇게 연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4번 하면 EBS 이게 진도가 빨라갖고 얘네들은 이게 한 2달 동안 그걸 했더니 1달 반을 했더니 한 학기 진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진도에 대한 건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진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능 과목에 있는 선생님들 미적분학이라든가 미적분학을 3학년 때 처음 해야 되거나 학통을 예를 들어 처음 해야 되거나 수능 과목을 하는 선생님들은 학기 초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집중적으로 하긴 하는 건 사실이고요. 본인들도 또 정시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했을 거고 학종은 이따가도 이렇게 또 토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 끊어야 되죠. 학종은 시간 아까 6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다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학종은 어쨌건 대학생들한테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놓고 보면 별 조치를 하지 않아도 학종은 재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따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는 올해 조금 편한 한 해가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 해놓고 3학년 때 굉장히 힘들게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상 탐작이 되는 이런 상태의 학종일 것 같고 재학생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를 보면 수능 난이도 범위를 조절하는 건 얘기도 있어요. 난이도 조절을 하면 나만 쉬워지면 되거든요. 그 나만 범위를 줄여주면 돼요. 근데 난이도 내가 96점 맞았는데 올 3등급이에요. 쉬워갖고 그러니까 올 100점짜리가 너무 많고 이게 어떤 대학 이 수능은 학력 평가라는 중간고사 이렇게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은 선발고사예요. 잘한 애 몇 명 뽑아내도록 이렇게 이게 이 서열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하는 것도 쉽게 무조건 내라 이런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평소대로 혼란이 있지 않게 너무 어려운 불수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준수한 정도로는 평소처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아마 재학생하고 졸업생의 정시 비율이 5대5로 아까 재학생이 훨씬 더 많은에도 불구하고 합격생은 5대5 정도였다면 지금 한 6대4 정도로 좀 재학생의 학력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 다행인 건 40%가 아닌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이것도 그냥 해줬기로 듣고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2년, 만 2년, 2, 3년 지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현재 고3 아이들이 대학을 역대로 잘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왜냐면 올해 학종으로 갈 애들은 다 가요. 학종으로 갈 애들은 다 가요. 학종으로 가는 애들이 재수하면 또 재수생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준비한 애들은 아마 이제 대학을 진학할 거고 정시로 준비해서 여기서 깨진 아이들은 정시로 깨진 애들은 다시 만약에 재도전을 한다면 정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마 지금 2학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애들이 지금 큰일 났다. 아니 제가 뭐 심각한데 2학년 아이들이 또 학력이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얘네들은 긴장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 3년이 지난 상태로 보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지금 정시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타는 뭐 블라인드에 대한 건이랑 아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기타는 아마 사이사이 하면서 말씀드려서 이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